네, 안녕하십니까. 기석생입니다. 이제 개업을 이제 했고, 이제 한 달이 채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중간고사 어디까지 보겠다, 아니면 수행평가는 언제쯤, 무엇으로 진행하겠다, 어지간한 계획들은 좀 많이 일단 공개가 됐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그것이 아주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일단 비롯해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이 좀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좀 자료화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2021년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으로 연구하여서 발표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입니다. 생활기록부 자체가 워낙 좀 간소화가 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서 일단 많은 좀 혼란이라든가 불안감이 일단 유발된 것 같아요. 아니, 겨우 이것밖에 반영을 안 하면서 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한 좀 걱정도 좀 많은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로, 아니, 그러면 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요 영역에서 대체 무엇을 보여주란 말이냐, 약간 이거에 대한 좀 불안이나 불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울권에서 건국대, 경희대 좀 상위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생기부 평가 요소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2월이니까는 영상 촬영하고 있는 거 딱 한 달 전에 일단은 발표가 됐던 거네요. 자, 일단은 주요 골자들을 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요 골자들을 쭉 확인해 봤더니, 자, 핵심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간소화라고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약간 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이전보다 훨씬 더 좀 많아지고 훨씬 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요구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봤더니요,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항목과 개선된 항목들이 쭉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봤더니요, 크게 4가지 영역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4가지였는데, 예전에도 쌤이 학생들한테 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다 알겠는데, 대체 인성이랑 발전 가능성이 일단 좀 구체적이게 구분되는 게 맞는가 싶었더니, 이번에 개선안에서 공동체 역량이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일단 바뀐 부분 좀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바뀐 부분 하나씩 봤더니만은, 자, 일단은 학업 역량이란 명칭이 학업 역량 그대로 이어졌는데, 내용 볼까요? 성취도, 학업 성취도, 성적은 그대로 일단 유지가 됐고, 탐구 활동이 탐구력으로 명시적으로 바뀐 거 보이고요. 학업의지란 말이 단 삭제된 게 다 보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좀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전공적 합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진로 역량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도 쌤이 뒤에 가서 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요렇게 한번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전공적 합성,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활동들이 향후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본인이 희망하고 입학하게 되는 그 학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었느냐, 즉 대학 교육과의 연계성이 조금 더 강조가 됐었다면, 바뀐 내용을 봤더니만은 그 전공과의 연결성은 거의 좀 살아있대 진로라고 하는 요 영역과, 그러니까 직업적인 측면과 관련된 탐색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다라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은 뒤에 가서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학업 역량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 일단은 뭐 요 대학에서 연구진들이 일단은 좀 요약 정리한 그 표인데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저기 뭐냐, 이 파일 제가 그대로 블로그 올려놓을게요. 저희 학원 일취월장 학원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지나치지 마시고 좀 다운받아서 한번 좀 확인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지 뭐 누가 챙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업 역량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학 교육을, 잘못 적었다. 다시 할게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 그러니까 수학, 매스는 아닐 거고, 대학 가서 얼마나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느냐, 대학에서 얼마나 잘 수업을 들을 수 있겠느냐, 그 수업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학업 성취도를 봤더니, 이수학 교과의 성취 수준, 그러니까 뭐 성적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발전의 정도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세부 평가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취 수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자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성적이다라고 생각하자고 했는데 안을 봤더니 조금 머리 아프게 써 있어요. 대학 수학에 필요한, 대학에서 그 수업 듣는데 필요한 교과목들, 기본 교과목들, 뭐 국수, 영사, 탐, 과탐, 교과 성적은 적절한가 성적표기 다 써있는데 문제가 그 외 교과목들, 예술, 체육,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학문, 교양 등의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과목,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파는 학생들보다 예체능 과목들이라든가 기술과정 같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 과목들이죠. 그렇죠? 마이너 과목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탐구하고 학습을 했는지를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학습 태도를 보겠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들을 뭐 특정 과목만 좋아하고 특정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제시해버리게 되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신경을 다 쓰라는 거잖아요. 이게 애들 학습 부담감을 줄여주겠다고 했던 그 기조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더 볼게요. 아무튼 자, 어쨌든 간에 그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그러니까 특정 과목만 편식하지 마라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 특히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유학생들, 이 바뀐 내용이 저 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되는데 2024학년도부터 일단 적용이 되나 봐요. 뉴스에 나온 거 그런 것 같던데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자, 평가 내용의 두 번째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학기별, 학년별 성적 추이 어떠한가?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1학년 때 되게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 2학년 올라가도 1학년 망친 거 그냥 저 정신 팔랍니다. 이게 아니라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왔더라도 얘가 2학년 올라가면 성적이 확 올라갔다 그런다면 이게 그 상승 그래프가 그리잖아요. 그렇잖아. 이런 상승 그래프를 보인다면 이 학생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 그러니까는 이 학생들 기죽지 마라. 너네 가능성 있는 애들이다. 그걸 같이 보겠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써있는 것 보니까는 학년간뿐만 아니라 학기간의 성적 변화도 같이 보겠다라고 지금 써있습니다.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말자는 얘기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학업 태도라고 써있는 영역을 들어왔더니요. 학업을 수행하고 학습하는, 아까 학업 의지란 말을 빼놓고 여기다 의지와 노력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의지라는 말이 뭔가를 봤더니요. 세부평가 내용 볼게요.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포인트를 여기다 잡아볼게요.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 자, 이게 세부 특기상에 무슨 수행평가한 내용이라든가 학습 태도 관련된 내용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치? 근데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좀 좋다는 얘기예요. 이 학생은 어차피 진로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생은 요러요러한 진로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적합성, 아니지 이제 진로 역량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네요. 자신의 진로 역량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로
이러이러한 학습을 진행함, 이러이러한 탐구를 진행함, 이런 식으로 해당 학습 내용과 관련된 목표나 동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뭐 생기부 관리라든가 수행평가 작성할 때도 뭐 글 같은 거 쓸 때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요소 계속 보겠습니다. 평가 요소 두 번째를 봤더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자기주도성 보여주는 가장 좋은 전략은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수행평가라든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글 쓸 때 뭐 내가 뭐 탐구를 해야 돼, 아니면 현상을 막 조사를 해야 돼 할 때 앞에 도입을 이렇게 하는 거죠. 평소에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주제를 탐색하던 중 이것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평소에 흥미라든가 관심사를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볼게요. 평가 요소.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열정이 있는가? 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요거는 뭐 선생님들이 일단은 좀 기입해 주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뭐 수업 때 뭐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호기심을 뭐 많이 보이는 학생들 질문을 많이 하더라. 요런 내용이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러한 태도와 함께 열정이 있는가? 열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생기부 평가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속성과 지속성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꽤 장기 프로젝트처럼 쭉 분석하고 조사하고 종합하고 뭐 해석해보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그 지속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심화 탐구 태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A라는 주제로 내가 만약에 뭔가 좀 탐구 활동을 했다면 2학년 올라왔을 때는 A 플라임으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을 뭐 탐구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열정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탐구력 보겠습니다. 탐구력을 봤더니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 호기심이란 말 나왔죠? 자,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호기심이란 세 글자 생기부에서 잘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조금 더 가볼까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자, 아래에 있는 평가의 요소는 쌤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고, 자,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게 있습니다. A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이 두 학생 전부 다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애야.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야. 근데 A 학생 같은 경우는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으니까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어떠한 토픽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 설명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 학생이 하나가 있고, 자, B 학생 같은 경우는, 자, 스타트는 A랑 똑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으니까는 새로운 기술, 아니면 뭐 요즘 뭐 토픽이 되고 있는 걸 막 조사를 해서 막 종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함께 해당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발견을 하고, 해당 한계점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혹은 해당 기술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남겨보는 등의 행위를 함께 보여줬다고 합시다. 제가 말이 길어졌죠, 그쵸? 당연히 A보다 B가 훨씬 더 구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 B 학생이 한 요 활동이 문제 해결력이에요. 단순히 흥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학업 역량에서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내용들은 세특이 들어간 내용들,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시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업 역량 일단 같이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역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